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살면서 마음속에 담아뒀던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나이 25살. 어쩌면 어린 나이에 이미 평생 사랑할 사람을 잃은 여자입니다. 고2 때 만나 대학 생활을 함께한 남자와 얼마 전에 사별을 하고 말았거든요. 사실 저는 고1 때부터 학급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던 제가 왜 왕따를 당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주도적으로 따돌리던 무리들에 의해 학창시절을 죽은 듯 지내야만 했어요. 얼굴이 놀림당할 정도로 못난 것도 아니고 예뻐서 시기를 받을 정도도 아니었으며 성격적으로도 내성적이기에 어느 누구와 갈등이 생긴 적도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공부도 꾸준히 해와서 절대 못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성적은 상위권이었네요. 저는 어머니가 사업을 하셔서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으며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 다 가진 것처럼 보여서 아마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에 주변 친구들에게 좋게 보이지 못했는지 한 무리들로 인해 저는 왕따를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다가와 준 사람이 그 남자친구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날 지켜주고 자상하게 말도 걸어주며 젠틀하기까지 했던 남자친구에게 저는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급 친구가 없어도 남자친구 덕분에 행복한 고등학생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는 서로 다른 남고 여고였기에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은 혼자 이겨내야 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뭐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힘겨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남자친구는 카이스트, 저는 고려대를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휴학도 내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도 다녀오게 되었고요.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자 하더군요. 정말 저는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인정합니다. 학창시절 때 괴롭힘 당한 것을 빼면 태어나서부터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신은 한 사람에게 완벽한 행복만을 주지는 않는가 봅니다. 저에게 졸업하면 결혼하자 했던 그랬던 남자친구가 졸업반에 있던 제 남자친구가 거짓말처럼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얼마 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버렸으니까요. 병실로 옮겨진 후 얼마 사이에 삐쩍 마른 손을 내밀며 마지막 가는 길 자신이 너무 추하다며 자기의 모습을 초라한 모습보다는 그 전에 행복하고 밝았던 모습들로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더군요. 힘겹게 웃어 보이면서요. 그리고 멍청한 저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세상 떠나가는 남자친구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들어주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해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었고 편히 숨도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 남자친구가 더 힘들어할까봐 더 두려워할까봐 부탁을 들어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 이기적이게도 저를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맞습니다. 그냥 무섭고 힘들었고 도저히 보고 있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행동하면
조금은 덜 힘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자친구와 이별한 뒤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 이게 더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은 시간 같이 하는 게 맞는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마음 추스리고 저녁에 찾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날 저녁이 되기 전 5시쯤 정말 거짓말처럼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울며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멈췄던 것 같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생을 영화로 보듯 장례식이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넋을 놓고 살았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 너무 많이 울어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고 심한 두통에 시달린 적도 많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 아니 모두를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그렇게 지내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새 삶을 향해 나갔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 된 건지 웃는 것조차 어색했던 제가 여유로운 웃음도 지어지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왔습니다. 빵빵한 스펙 덕분에 취직도 대기업으로 하게 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약혼을 한 남자가 생겼습니다. 저를 반년 동안 따라다니고 매달리던 약혼남, 저만 바라봐주는 약혼남. 연애 당시 감정에 조심스럽던 제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 광대를 자처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웃음을 주려 했던 소중한 사람이에요. 연애 1주년 때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아 약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약혼남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감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약혼을 하면서도 아직 내 마음이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겠다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그 남자는 괜찮다며 보듬어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고 가장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한테만큼은 속이고 싶지 않아서 그날의 일들과 지금의 내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해 왔었거든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기다리며 사랑하겠답니다. 제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했음에도 이 사람은 저보고 그냥 그대로만 있어주면 된답니다. 상처는 언젠가는 반드시 치료가 될 테니 그때까지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사별한 남친이 아직 살아있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저에게 사귀자 했을 때도 프로포즈 했을 때도 어쩌면 미안해서 받아들인 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노력이 너무 눈물겨워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지난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않은 죄책감에 평생을 잊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지금 겨우겨우 용기를 냈어요. 저를 위해, 그리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껴준 지금의 약혼남을 위해 약혼을 깨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알기에 차후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스스로에게 죄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전 사람을 잊지 못한 채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제 결정이 옳은 결정일까요? 후기 이어집니다. 읽어주신 분이 적다 보니 댓글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은 조언들 잘 보았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게도 저는 제 생일날 결국 약혼남에게 이별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날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싶기도 하지만 저는 그날이 제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어려서부터 생일에 무감했던 집에서 태어나 생일을 챙겨본 적이 거의 없기도 했고 그날따라 더욱 상냥한 약혼남의 모습을 보게 되니 죄스러운 마음에 폭탄 선언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이별 장면은 아니었어요. 절대 전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이별을 구하며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지 않아도 그냥 이해한다며 무거운 고개를 끄덕여주던 그 사람,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화라도 내준다면은 왜 이별을 구하느냐 물어봐 주기라도 했다면은 오히려 제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다 이해하고 알겠답니다. 그래도 날 믿고 오래 버텨주어서 그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 기쁘게 해주기 위해 준비한 생일이니 준비한 선물도 받아주고 식사도 맛있게 하자며 분위기를 밝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더군요. 그 덕분에 이별을 고한 날이었지만은 평소처럼 아니 어쩌면 평소보다 편하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집에서 열어본 생일 선물, 저는 그 선물을 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약혼남이었던 그 남자가 저를 위해 준비한 생일 선물은 향수였거든요. 그것은 제가 전 남친을 만날 때부터 써왔던 향수였어요. 사연이 있는 향수입니다. 과거에 유독 그 향을 좋아했던 전 남친이 연애하며 저에게 처음으로 선물해줬던 첫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향수를 보거나 맡게 되면 사별한 그의 얼굴이 생각나서 안 쓰게 되더군요. 약혼남이었던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그런 저에게 굳이 이 향수를 선물을 했고 향수와 같이 동봉된 편지를 열어본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며 편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두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담담히 적어보았습니다. 안녕 연주야.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600일이 지났네. 우선 생일 축하해. 하지만 너의 생일이기 이전에 오늘은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소중한 날이기도 해. 오늘 난 너에게 청혼하려 하거든. 이 선물은 내 청혼이 실패하더라도 생일 선물과 함께 너에게 전달되겠지. 이번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봤어. 너가 가장 아파하는 마음속 한 부분을 건드려줄 물건이야. 이 선물을 보면 네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나에게 화를 낼 수도 있겠지. 제법 오랜 시간 네 곁을 지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 과거에서 나오지 못하는 너를 보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어떻게 해야 그 아픔에서 너를 꺼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해. 나는 오늘 너에게 과거의 아픔을 선물했어.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아픔을 마주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더 확실해졌어. 네 곁에서 너를 지키기로. 그러니까 같이 이겨내보자. 나는 감히 말하건대 이제는 너의 지난 옛사람보다 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해. 난 널 많이 사랑해. 잘 때는 항상 왼쪽 방향으로 새우잠을 자는 너. 아침에 일어나면 시계보다 거울을 먼저 보는 너. 손에 땀이 많다며 손 잡는 것은 싫어하면서 포옹은 좋아하던 너. 짜장면 속 양파는 안 먹지만 생양파는 잘 집어먹는 너. 아메리카노를 싫어하지만 케이크를 먹을 땐 항상 아메를 함께 넣는 너. 원 플러스 행사 물건은 상술이라 안 사면서도 할인 상품에는 눈이 돌아 당장 사버리는 너.
그런 너의 모든 모습이 사랑스럽고 나를 미치게 해. 나와 결혼하자.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자신 있어.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지난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하지도 마. 내가 있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나 믿고 내 손 잡아줘. 연주야,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그만 만나고 결혼하자. 사랑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몰랐던 저의 사소한 행동들까지 하나하나 기억해주며 내 곁을 지켜주던 그 사람의 모습에 격한 감동이 몰려왔어요. 비록 내 눈물들에 얼룩져 편지지는 엉망이 되어 다시는 읽기조차 힘들어져 버렸지만 그 글자들은 하나하나 제 머릿속 깊은 속에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전 사연을 쓰며 약혼을 취소하겠다고 했었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었지만 비겁하게도 저는 그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직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그것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겐 제가 필요해요. 어쩌면 저에게도 이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못 떠나게 잡아두고 있던 전 남친을 이제는 놓아주려고 합니다. 미안하다는 시크한 인사와 함께 놓아주려고 합니다. 왠지 전 남친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을 응원해주고 있을 것이라고 혼자만의 핑계를 대봅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끝으로 약혼남을 만나러 가요. 비록 끝내자 했지만 제가 다시 만나자고 했거든요. 오늘 가서 말할 거예요. 너의 청혼을 거절하겠지만 이제 내가 청혼하겠다고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러 갑니다. 그 사람이 준 향수를 뿌리고 그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지 마음대로인 저지만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제 사연을 읽으며 제 아픔을 공감해 주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저 응원해 주시지 않으실래요? 길고 긴 시간의 방황을 통해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 이 자리, 기다려준 그 사람에게 이제는 제가 더 노력하고 다가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